리더를 위한 지식 인사이트 더 리더의 오수진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위대한 생각 만들기, 혁신의 4가지 키워드, 세상을 바꾼 비즈니스 혁명가들의 비밀입니다. 스티브 잡스, 리처드 브랜슨, 제프 베조스, 이들은 세상을 바꾼 비즈니스 혁명가들입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재편했는데요. 그 전에는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월트 디즈니가 있었습니다. 더 멀리 내다보면 다빈치, 갈릴레오, 구텐베르크와 같은 르네상스 인물에까지 이릅니다. 이들은 모두 혁신 영웅들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실험함으로써 발견의 문을 활짝 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는 삶의 진보는 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방향을 정하고 실행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관계 맺기의 장을 확장합니다. 사물과 사물, 또 사람과 사물을 넘어서 세상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3D 프린팅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진보는 기존 방법과 조직을 완전하게 바꾸어 새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혁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과학기술 융합혁명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환경과 도구가 힘을 잃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이 부상합니다. 혁신하려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혁신가들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혁신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또 질문을 던졌으며 답을 찾아 실행에 옮겼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사상가로부터 우리 시대 뛰어난 기업가들까지 이들은 낡은 생각을 깨고 유레카를 외쳤던 혁신 방법론을 실천했습니다. 저자는 이 방법을 혁신의 4가지 렌즈라고 부릅니다. 고정관념에 도전하라, 추세를 파악하라, 자원을 활용하라, 필요를 이해하라. 저자가 말하는 4가지 생각의 양식입니다. 세상을 바꾼 비즈니스 혁명가들의 혁신 방법론 첫 번째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랍니다. 르네상스 이전 중세 시대에서는 절대 진리만 존재했습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선보이려 했던 혁신가는 사회 부적응자나 이단아로 낙인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라고 여겼던 믿음과 또 가정에 끊임없이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면, 또 만약 지구가 다른 행성들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라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그리고 요하네스 케플러의 질문입니다. 마틴 루터의 질문은 또 파격적입니다. 만약 교황과 교회의 교리가 틀린 것이라면, 과학의 진보를 앞당긴 1등 공신 아이작 뉴턴도 도전적인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만약 전통적인 물리학과 중력 그리고 운동에 관한 생각이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또 만약 우리가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법칙과 수학적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르네상스인이라 부르는 혁신가들의 질문입니다. 일종의 반골 정신인데요. 그들은 고정관념의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대안을 제시합니다. 질문이 있어야 대응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구체적인 논리를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 이것은 혁신을 위한 추진력의 첫 단추입니다. 혁신 방법론 그 2번째는 추세를 파악하라입니다. 추세는 트렌드입니다. 유행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변화의 잠재력을 알아차리고 변화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월마트와 아마존, 노키아와 애플, 블록버스터와 넷플릭스의 운명을 가른 선택이 무엇일까요? 월마트, 노키아, 블록버스터는 변화의 추세를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정보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보며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회를 찾았는가, 아니면 무시했는가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변화 속도는 가오카리만큼 빠릅니다. 2003년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페이스북과 트위터, 링크드인의 사용자 수가 현재 20억 명에 이릅니다. 또 2008년 스티브 잡스는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500개 앱을 자랑했지만 오늘날은 100만 개가 넘는 앱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변화의 추세는 다가올 10년에 더 큰 변화의 폭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추세와 불연속성은 변화의 한 종류입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혁신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변화의 변곡점들을 연결해서 갑니다. 추세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지, 또 추세가 발전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다른 추세와 어떻게 결합하게 될지 생각하고 또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모든 회사는 정기적으로 변화의 추세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산업에서 쓰나미는 무엇이 될까? 우리가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올라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파도가 있다. 잘 타기만 하면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현재의 흐름을 잘 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험의 기회를 잃어버린다. 라는 셰익스피어의 조언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혁신 방법론, 자원을 활용하랍니다. 산업시대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치 기반 경제는 자원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쓸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자원 활용에 대한 질문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기존의 기술과 자원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고 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구글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구글은 검색 엔진 회사입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입니다. 가구를 만들어요. 이처럼 단순하고 직접적이지도 않습니다. 구글은 검색을 기반으로 이미지, 도서, 영화, 뉴스, 금융 등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지메일, 주소록, 번역, 자율주행과 같은 서비스와 또 에드워드 애드센스와 같은 비즈니스 도구도 있습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전자기기, 청정 에너지 생산 관리를 위한 구글 에너지에 이르면 구글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불가능해집니다. 나는 우리의 자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부족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 레리 페이지는 구글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구글은 거의 모든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 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자원의 광범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 곳에서 가져온 블록으로 건물을 짓듯 새롭게 재조합된 자원의 모습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기업입니다. 이처럼 혁신가들은 자원을 활용해 새롭고 중요한 성장의 기회를 준비합니다. 스스로 세운 비전을 위해 모든 전략적 요소들을 찾아내고 또 재편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자원의 활용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혁신 방법론은 필요를 이해하랍니다. 고객을 생각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조언입니다. 고정관념을 바꾸고 또 추세를 바라보며 자원을 활용하는 혁신 활동을 깔때기처럼 모아 집중해야 할 목표는 고객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팔아라 라는 IBM의 광고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혁신을 위해 고객을 이해하라는 말은 뻔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질문에 명쾌한 답을 가진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고객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충족되지 못한 요구, 갖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고객을 대하는 아마존의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객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듣기만 해서도 실패할 것이다.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려면 고객의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브랜드, 제품, 서비스를 고객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신기술을 개발했다면 어떻게 이 신기술을 응용할 수 있을까? 대신 어떻게 채워지지 않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술이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요구를 채울 다양한 방법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꾼 비즈니스 혁명가들의 비밀의 저자 로완 깁스는 혁신의 대가, 미스터 혁신, 혁신의 구루로 불리는 혁신 사상가입니다. 그는 혁신의 관점으로 이 4가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회에서 이 4가지 혁신 렌즈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